고대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은 유목 민족 훈족. 놀랍게도 이들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수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기마 문화, 전투 기술, 무기와 복장은 고구려와 유사한 점이 많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죠. 특히 훈족의 리더 아틸라는 뛰어난 기병 전술로 로마를 위협했는데 이는 고구려가 자주 쓰던 기병 전술과 많이 닮았습니다. 비록 확정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훈족이 유럽에서 남긴 여러 행적들을 고구려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닮아있기에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심장을 뒤흔든 두 거대한 세력이 충돌한다. 바로 동방의 폭풍 훈족과 게르만족의 맹주 동고트족, 지금의 우크라이나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를 경험할 것이다. 훈족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기마 전술로 동고트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공수들이었고 달리는 말 위에서 정확하게 활을 쏘는 기술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는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가는 곳마다 폐허를 만들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는 동고트족의 방식은 달랐다. 그들은 뛰어난 보병 전술과 강력한 방패벽으로 유명했다. 그들의 용맹함은 전설적이었고 자신들의 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고트족의 왕 에르만아리크는 노쇠했지만 그의 지휘 아래 부족 전체가 훈족에 대항했다. 마침내 두 부족은 맞붙는다. 훈족의 활과 고트족의 창이 하늘을 수놓았고 땅은 피로 물들었다. 훈족은 쏜살같이 달려들었고 고트족은 굳건히 버텼다. 기마병의 빠른 움직임과 보병의 견고함이 충돌하며 전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다. 그러나 역사는 훈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압도적인 기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훈족은 결국 동고트족을 무릎 꿇렸다. 이 전투는 동고트족에게 치명적인 패배로 이후 그들의 서방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훈족과 동고트족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이는 유럽의 지형을 바꾼 대이동의 시작이자 고대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동고트족을 무너뜨리고 승리에 도취된 훈족. 이제 서양의 심장부를 향해 다뉴브 강을 건넌다. 그들의 눈앞에는 풍요로운 로마의 영토, 그리고 새로운 먹잇감 서고트족이 있었다. 거친 강물 위로 수천의 기마병이 조용히 떠오른다. 살벌한 침묵 속에서 아틸라가 외쳤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여라. 강을 건넌 훈족은 광속의 기세로 서고트족 영토를 약탈한다. 훈족의 침략에 서고트족은 대혼란에 빠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로마 제국 영내로의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처절한 민족 대이동의 시작이었다. 훈족의 무자비한 침략은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서막을 알렸고 이는 서양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유럽의 지도를 바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훈족의 학살을 피하기 위한 민족의 명운을 건 피난길. 결국 서고트족 수십만 명은 로마 제국의 문을 두드린다. 제발 우리를 받아주세요.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피에 굶주린 악마들이에요. 로마는 껄끄러웠지만 마지못해 허락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한편 로마의 부패한 관리들은 이주한 고트족들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썩은 고기를 팔았고 아이 한 명당 개 한 마리를 요구했다. 배고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검을 쥐게 했고 그 칼끝은 로마 제국으로 향한다. 운명의 날, 아드리아노플에서 서고트족과 로마군은 결전을 벌인다. 준비되지 않은 로마군은 분노한 서고트족에게 전멸당하고 황제 발렌스는 말에서 떨어져 전사한다. 이 사건은 로마 제국 쇠퇴의 신호탄이었다. 패배한 로마는 고트족을 연합부족으로 인정하고 영토 내 자치권을 준다. 명목상 동맹이었지만 사실상 독립국이 된 것이다. 훈족의 칼날이 밀어낸 도미노. 그 끝은 로마였다.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의 서고트족과 로마 제국의 충돌은 끝났다. 하지만 그 뒤엔 더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훈족은 직접 로마 제국과 싸우기보단 뒤에서 게르만족을 끊임없이 서쪽으로 몰아붙여 동로마로 밀어넣고 있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동로마 제국 영내로 물밀듯이 밀려들었으니 이것이 로마 제국의 몰락, 중세 유럽의 기틀 형성, 새로운 왕국의 탄생과 같은 유럽의 고대사의 전환기를 맞게 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다. 5세기 중반 역사는 전설적인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를 맞이한다. 그의 등장과 함께 훈족의 위세는 절정에 달한다. 유럽 전체가 그 이름에 떨었으며 아틸라의 칼끝은 동로마 제국을 향한다. 천년 제국의 심장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겠다는 명분으로 성으로 가는 길목의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리며 아틸라의 파괴의 폭풍은 위대한 콘스탄티노플로 향하게 된다. 드디어 수십만의 훈족 전사들이 성벽 가까이 접근했으니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아틸라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삼중 성벽과 굳건한 방어선이 있기에 기마병으로는 뚫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아틸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아틸라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막대한 황금과 영토를 요구했고
동로마 제국은 평화를 위해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간신히 도시를 지켜낸다.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틸라의 위협은 로마 제국의 쇠퇴를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다고 할 수 있다. 훈족의 약탈은 계속된다. 불가리아의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발칸반도까지 마음껏 유린하며 동로마를 농락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공주가 보낸 절박한 편지 한 통으로 서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서로마의 공주 호노리아는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아틸라에게 비밀 편지를 보낸다. 편지와 함께 도착한 공주의 반지. 아틸라는 이를 청혼이라는 명분으로 서고트족과 서로마의 세력 제거라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충격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신부의 지장금으로 제국 영토의 절반을 내놓아라. 당연히 서로마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아틸라의 요구를 모욕과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된다. 아틸라가 무려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서로마의 심장부 갈리아로 쳐들어간다. 이에 맞서 로마의 마지막 명장 아에티우스는 숙적이던 서고트족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결성. 마침내 카탈라오는 평야에서 두 군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훈족은 빠르고 강력한 기마 공술로 연합군은 지형의 이점을 살린 방어 진영 구축으로 대항한다. 비록 서고트족의 왕 테오도리크 1세가 전사하였으나 서고트족은 끝까지 전열을 유지하며 싸웠다. 전투는 하루 이상 지속된 피비린내 나는 접전이었고 사망자 수는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추정된다. 유럽 중세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결과는 무승부. 결국 아틸라는 큰 타격을 입고 갈리아 정복을 포기한 채 이탈리아 침공 준비를 위하여 후퇴한다. 철없는 공주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유럽의 역사를 바꿀 뻔했던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훈족과 서로마의 운명을 건 한판 대결이다. 갈리아 전투에서 훈족과 서로마 제국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아틸라가 의도한 갈리아 정복은 좌절되었고 군력은 약화되어 기약 없는 휴식이 필요했다. 서로마 제국 또한 급격한 재정난과 군사력 약화로 수도 방어조차 외세에 의존할 만큼 무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갈리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틸라는 자신이 패배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서로마를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침공로를 모색한다. 1년의 휴식기는 끝나고 봄이 왔다. 우리는 갈리아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로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서로마를 향한 두 번째 침공. 아틸다의 기병대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로 밀고 들어간다. 첫 타격을 가한 도시는 아퀴레이아. 로마 제국의 북동부 전략적 중요 관문이다. 며칠간의 포위와 공격으로 결국 도시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파괴되고 불탔다. 당시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기록될 정도였다. 이후 훈족은 파도바, 베로나, 브레시아 등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들을 파죽지세로 약탈한다. 서로마군과 시민들은 대항할 의지를 상실하고 산으로 섬으로 도망치기 바빴고 이때 외딴 섬으로 숨어들어 도시를 형성한 것이 베네치아다. 이제 로마까지 불과 수일 거리. 교황청이 눈앞이다. 그러나 로마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황제는 더 이상 훈족을 막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때 도령 교황 레오 1세가 아틸라와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되고 금전적 보상과 훈족의 명예로운 철군을 제안한다. 마침 아틸다의 기병대는 전염병의 창궐과 동로마의 압박으로 철군을 고민하고 있었으니 교황의 철군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협상은 잘 마무리되고 아틸라는 기병대를 철수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황제의 권위는 약화되고 교황권의 정치적 부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훈족의 이탈리아 본토 침공이다. 교황 레오 1세의 용기 있는 중재로 훈 제국은 로마 입성을 눈앞에 둔 채 황금을 가득 실은 수레를 가지고 회군하게 된다. 아틸라는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후대 헝가리 전설에서 최고의 판무파탈로 불리는 에일디코다. 그녀는 동게르만의 귀족 출신으로 정치적 동맹 성격의 결혼이었다. 성대한 결혼 피로연이 벌어지고 아틸라는 과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피를 흘리며 침대에 죽어있는 아틸라. 독살이다. 게르만족의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의 복수다. 생전 누구보다 무자비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아틸라였으나 죽음은 이처럼 허망하고 조용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공포 통치의 허약함을 상징했으며 이후 훈 제국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틸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왕권 쟁탈전을 위한 내전으로 훈 제국은 안으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한다. 이 틈을 타 복속됐던 게르만 부족들은 하나둘씩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네다오강 유역에서 훈 제국과 게르만 연합의 마지막 리벤지 매치가 시작된다. 훈족의 기병대는 여전히 빠르고 강력했으며 숱한 패배로 단련된 게르만족의 방패 또한 물러서지 않았다. 새벽부터 이어진 충돌은 정오를 넘기며 지쳐갔지만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이때 훈족의 주력군을 이끄는 장남 에릭은 아버지의 황금 투구를 쓰고 선두에 서서 방패벽 중심으로 돌진해 들어간다.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버틴다. 결국 게르만족의 방패는 버텨냈고 엘락은 난투전에 휘말리게 되며 전사하게 된다. 왕자가 쓰러졌다. 누군가의 비명이 전장을 갈랐고 그 소리는 곧 혼란의 파도로 번졌다. 말들은 멈췄고 그 틈으로 게르만의 방패병들은 밀고 들어간다. 네다오의 평원엔 수없이 많은 훈족과 말들의 시체로 뒤덮였으며 드디어 훈 제국은 붕괴된다.
네다오 전쟁은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의 상징이었으며 유럽 대륙은 새로운 민족들의 무대로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된다.